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15% 감소를 했습니다. 대차 잔고는 386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죠. 자, 프로그램 매도세가 12거래일 만에 장중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오전장에 33,100원대를 찍고 지금 32,0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살펴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아침에 33,100원대까지 양봉 흐름으로 나왔다가 9시 반에 이제 다시 32,000원대 중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33,000원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플랫형으로 거래량 줄이면서 10시 이후의 흐름들은 좀 이제 행보 상태 흐름들을 소강 상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12거래일 만에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세 흐름이 일단은 나왔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는 뭐 이 창구 부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 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는 어떤 시도를 조금 거래량을 실어서 했는데, 오늘도 그 시도를 이제 장 초반에 바로 했다가 윗꼬리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21선과 이 5일선 위에서 위쪽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이제 저항선 흐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선은 보조지표 중에서 추세와 이 변동성을 같이 결합한 지표이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뚫린다고 하는 말은 상향 추세선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추세가 강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량을 실어서 이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자, 연말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이제 주총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7월 달에 나왔던 이 35,000원대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넘어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33,000원대의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들을 넘어가는 이 구간을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떻게 이제 관통하느냐가 일단 가장 차트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5월 달에 나왔던 이 4만원대 이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으로 어떻게 좀 넘어가느냐가 일단 뭐 가장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거의 3년 만에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작년에는 이제 그 5월달 이후에 9월달까지 이제 단기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일 때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올해도 5월달에 이제 ND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 좀 들어오다가 6월달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좀 줄면서 11월달에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이 거래가 이제 분출되는 흐름들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차트상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공매도 금지가 있는 내년 6월달까지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쇼커버링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35,000원대, 4만원대 구간에 진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드리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침에 이제 기사에서 공매도 잔고가 이 코스닥에서 뭐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HLB잖아요. 코스닥에서 이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순위 자체는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이제 금지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뭐 이런 것보다 공매도의 어떤 제도 개선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이즈보다는 빨리 이제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상한 기간이라든지 이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요구들을 제대로 빨리 이제 법안들도 발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속도가 지금 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4월 달에 총선이니까
연말 전에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을 내야 되는데 이야기만 이제 달다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서는 좀 안 될 건데요. 일단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가장 이제 강하게 첫날에는 쇼커버링 어떤 기대로 급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매도 영향을 줬는데 그 뒤로는 내년도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물론 뭐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신규로 뭐 공매도를 한 뭐 기관들 입장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한 기간 자체가 뭐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급하게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잔고는 줄고 있습니다만 주가 상승은 이제 이 부분들을 급격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한 25% 가까이 일단 줄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공매도 전체 잔고가 줄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어떤 잔고도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일날 그 3일 그 전주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이제 금요일 대비해 가지고 HLB도 12.34% 올라갔고 그 뒤에 이제 상승 갭은 거의 다 메꾸고 다시 이제 주가 흐름들을 또 만들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러니까 11월 초였으니까 거의 한 달 동안에 그때 어떤 이제 고점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시 이제 극복을 지금 아직 못하면서 상방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국내 이제 주식시장 내 공매도 잔고 비율은 줄고 있다. 다만 청산되지 않은 공매도 잔고 수가 여전히 일단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이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금지 기간은 이제 내년도 6월 말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상한 기간 자체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뭐 1년 요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이제 숏 스퀴즈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일단 공매도 포지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줄일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변칙 공매도라고 이제 뭐 이야기 들어오고 있는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 결정들도 11월 말에 좀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도 그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어떤 지금 결정들을 못 내고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나왔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를 하기 전에 먼저 빌려온다라고 해서 이제 대차거래의 어떤 숫자하고 이 공매도 잔고하고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차거래가 공매도만을 위해서 이제 대차 거래를 하진 않거든요. 뭐 기타 이제 파생이라든지 뭐 해칭 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차를 하는 어떤 수요가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목적 비중 자체를 한 4분의 1 정도 수준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한 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에 이 공매도와 이 관계없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영향이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대차 거래 규모가 78조인데 이 공매도 잔고가 한 16조 정도니까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인 뭐 ETF 관련되어서 이 대차 거래 어떤 연장이 뭐 불가능하게 되면 여기에 뭐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이런 노이즈보다는 가장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다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합의를 했으니까 이걸 빨리 조속하게 하는 어떤 스피디한 어떤 금융당국의 모습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공매도 세력들 불법 공매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제대로 이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징벌적인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고 외국과 같이 이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들과 이제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제 상한기간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쉽게 공매도를 못하는 흐름으로 만들어 놔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좀 빠르게 좀 반영할 수 있고, 크게 뭐 유야무야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시간 끌기 흐름으로 뭐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어떤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790만 주대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 대비해서 이게 이제 전체 비율을 따져보면 11월 3일에 933만 주였거든요. 933만 주가 지금 이제 790만 주대로 줄었기 때문에 약 한 잔고로 보면 한 15%가 일단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2,100만 주 부근까지 있었던 부분들이 1,700만 주 초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차 잔고 관련되는 부분이 줄었던 게 한 380만 주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 첫날에 이제 올라갔던 이 흐름 이후에 주가가 상승 갭을 메꾸고 다시 이제 그 부근 올라가니까 한 달 동안에 크게 이렇게 변한 건 없죠. 이게 첫날에 어떤 강력한 어떤 거래량을 동반한 이 양봉의 어떤 종가까지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는 이 35,000원대 위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단 가장 차트상으로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